부동의 사망률 1위 암, 각종 건강식품에 흔들리는 암 환자. 식이요법만 잘해도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데 암에 걸리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지개 밥상을 암 환자의 식이요법,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거죠. 한의사 한원주 원장을 모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34년 동안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성인 남성 3명 중 1명, 그리고 성인 여성은 무려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무서운 질환이지만 식이요법만 제대로 하면 암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먹는 만큼 보인다.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한의사 한원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원주입니다. 수천만 원이 드는 암 치료비 오늘 토닥만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특별히 음식 전문가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한국의 약식 동원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 빼놓을 수 없죠. 토닥의 감초 황희선 씨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약이 필요한 남자 황희선입니다. 네. 네, 원장님, 식이요법으로 암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암 환자에게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일까요? 예. 우리가 암에 걸리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는 과정에서 이 후유증과 그 이후에 치료 이후에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과정에 이 시기가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항암 효과가 높은 식품들이 한식 중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된장, 고추장, 또 청국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들이 대표적인 한식의 항암 식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쉽게 슈퍼마켓에 가시면 시금치도 있고, 그다음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한 당근, 또 토마토 이런 것들이 항암이 높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게 정말 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암 환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의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뭐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걸 먹고 좋아졌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한 가지 성분의 음식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먹는 거는 몸의 성질을 좀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삼가하시고 균형 있는 식단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뭐 시금치, 토마토, 당근 이런 것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는 채식만 좀 위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채식이 권장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육식을 먹는 거나 육식을 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네. 채식이 권장되긴 하지만 채소 외에도 과일이나 견과류 또는 해조류, 등푸른 생선 등 이런 것들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채식을 할 때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 서양식으로 샐러드를 해서 네, 좀 네. 날 것으로 먹어야 하는지 예. 아니면 좀 익혀가지고 예. 암 환자는 왠지 익혀서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암 과정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생채소를 먹으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는 그냥 생채소나 생과일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것을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그 색소 성분이 훨씬 더 증가가 돼서 오히려 예, 익혔을 예. 때 항암 효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생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쪄서 먹고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껍질 부분에 비타민이 많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마트 등에 가시면 당근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호박 고구마로 생식용 고구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그렇게 즐기셔도 좋고, 그다음 고구마는 반드시 껍질과 같이 좀 드시면 좋겠고, 그게 훨씬 네네. 좋겠네요. 포도 같은 경우도 우리는 껍질을 벗기지만 씨와 껍질 속에 훨씬 더 좋은 성분이 있어서 포도즙 등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왜 가정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좀 새록새록 오랜만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암이 좀 더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한의학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걸로 BRCA라고 해서 브라카라고 부르는데,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은 다른 분보다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암에 잘 걸리는 체질보다는 평소의 생활 습관, 식이, 뭐 흡연, 음주, 그다음에 뭐 다른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소들이 아무래도 더 많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도 주의를 예. 해야 하겠군요.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이 암을 유발하나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적인 식습관에 일반적인 식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무래도 저희가 회식이 많고 또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음주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흡연, 그다음 불규칙한 생활 습관, 운동을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쉽게 걸리게 하는 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먹을 때 좀 맵게 먹는다든지 짜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추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고추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매운맛의 캡사이신 성분이 항암 네. 효과에 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고추 씨하고 고추 껍질에 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암세포의 세포막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게 많이 되면 먹으면. 예, 오히려 몸속에 있는 정상 세포까지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요불급, 그래서 예,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적당히 그쵸? 먹는다는 게. 네.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과 식습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암 환자의 음식 섭취 요령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암 환자 이렇게 먹어라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선 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잘 먹지 않는 걸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채소, 아까 나왔지만 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뜻한 네. 성질의 음식인데요. 이런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따뜻하게 하는 성질의 음식들은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가운 음식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먹는 음식, 내지는 차갑게 먹는 음식, 아니면 날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아예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름에 많이 나는 음식 같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은 조금 과식하는 거를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좀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겨울에 나거나 아니면 땅 속에 나거나, 겨울에 나는 음식이라고 해서,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네. 보통 뭐 무나 고구마나 우엉이나 그다음에 해조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발효시킨 된장이나 낫또, 네. 김치 이런 것도 이제 성질상으로 보면은 이제 뭘로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토닥토닥 위로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런 몸도 음식들을 토닥토닥해 먹으면 되더라고요. 좋겠네요. 네. 그 외에 색으로 좀 본다면 황색, 적색, 백색의 음식들이 대부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꿀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네. 달달하니까요. 네, 네. 달달하다가 아니라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따뜻한 음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뭐 적색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또 있을 건데, 피망. 네, 아니 파프리카.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추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백색의 음식으로는 인삼이라든지 또는 파, 마늘 아니면 닭고기 이 정도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색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황씨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함을 풍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남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훈훈한 얘기 정말 많이 듣고 가시는 것 같은데. 암이 치료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미나 잡곡밥 위주의 식단인데요. 사실 흰 쌀밥보다 잡곡밥을 먹으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탄수화물의 섭취가 저희가 많아지고 네. 또 이제 암이 영양소로 삼는 게 혈당인데 당인데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신체로 들어가면 바로 암의 영양소원이 되거든요. 이제 도정이 좀 덜 된 음식, 현미나 네. 잡곡 같은 경우에는 복합당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보다는 일반적인 세포가 영양소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나 잡곡밥 위주의 식단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원인도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 풍부하게. 아무래도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죠? 예, 특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기간에는 네.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또 활성화시켜야 되고 네. 그걸 쉬게 해줘야 되는데 면역세포의 기본 물질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풍부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나요? 문제는 이제 육류 섭취도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물에도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있고요. 육류를 섭취를 할 때는 이 조리 과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아니면 직화로 굽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쌀에 단백질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여러분이 혹시 귀리 알고 계시죠? 네, 귀리. 예, 네. 귀리 같은 경우는 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쌀이 7이라면 귀리가 12, 통밀이 13g. 맞네요. 그다음에 그중 곡류 중에서는 요즘에 퀴노아가 네. 20g으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콩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또 많이들 건강식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스 같은 것도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안 찾고 그러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병아리 콩으로 만든 왜 후무스라는 그런 네. 것들도 요새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균형을 맞춰서 식단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번째 원인을 보기 전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나요, 의선 씨? 예, 이제 단백질도 나왔고, 근데 아직 채소가 안 나온 게 저는 조금 나올 법한데 안 나온. 그러면 제가 잘 먹지 않는 견과류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견과류도 안 네. 드세요? 견과류 잘 안 먹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맞추셨네요. 등푸른 생선, 네. 해조류, 견과류를 이용한 지방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좀 예. 설명해 주시죠. 그 종양의 암의 원인에 이제 산성화도 있고 혈당도 있지만 지방도 또 원인이 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방은 염증이 잘 발생되게 네. 만들고 일정 정도의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이런 그 손상을 이렇게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많아지면은 암은 혈관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네. 암이 전이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지방을 먹자 해서 등푸른 생선이나 요즘 등푸른 생선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말도 있죠. 등푸른 생선이나 그다음 적당량의 견과류 너무 많지 않게요. 또 해조류에도 오메가3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지방을 많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견과류를 싫어하는 이유가
막 껍질을 까야 되고 막 두들겨 깨야 되고 그래서 싫어했었거든요. 많이 과정이 좀 많아서. 이제 많이 요즘 먹어야겠어요. 한줌 경과해가지고 네. 먹기 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하루 1일 권장량으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왔군요. 네, 예. 네, 이제 많이 드시고 좀 예방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선생님, 그럼 오리고기 같은 것들은 괜찮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고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육류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제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기 때문에 심혈관 계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리하고 닭하고 비교했을 때 닭도 심혈관 질환에 별로 안 좋은가요? 아까 따뜻한 성질 하실 때 백색의 닭 네.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네. 아, 닭은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닭하고 오리하고 요즘 오리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삼계탕 대신에 거기다 오리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시는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조리하냐, 그런 어떻게 그래서 섭취하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육류라 하더라도 기름기를 잘 제거를 해서 굽는 거보다는 뭐 찌거나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은 잘 제거해서 드시면 어느 정도의 그 열량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체력이 네.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 이제 마지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채소, 과일을 통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예. 네. 이건 뭐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니까 결국 이게 이제 5대 영양소에 대한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 네. 이제 뿌리 채소나 뭐 무나 당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십자화과 채소 요즘 각광 항산화 때문에 각광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네.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그 음식 피라미드 중에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마늘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간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 게 카레, 커큐민이 네. 많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요소나 항암 물질이 많은 음식들 그런 비타민을 많이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5대 영양소를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좀 그렇죠. 골고루 먹어주면 예.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이 좀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네네. 섭취해야 하는 식품이 달라지진 않을까요? 예, 매우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이 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부분 절제를 하거나 완전 절제를 하고 식도하고 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 같은 데다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장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 효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소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을 하신 분들은 회복이 될 때까지 또 식사량이 늘 때까지는 꼭꼭 씹어서 보통 저희는 30회에서 네. 50회 이상 씹으라고 하는데 제가 씹어봤는데 20번 씹으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꼭꼭 씹어서 소화 효소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수술한 부위가 막히거나 아니면 손상이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식이섬유 함량이 너무 많은 음식들은 차라리 이렇게 씹어서 즙만 드시고 섬유 부분은 빼놓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궁금한 게 암 환자들의 식단은 일반식과는 조금 다르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는 저염식, 그다음에 채소식,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흰쌀보다는 좀 다른 곡류를 이용한 네. 그런 식단을 이용을 합니다. 또 인공 조미료보다는요 천연 조미료를 이용하게 하고요. 조미료가 보통 인식이 좋지 않은데 천연 조미료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나 봐요. 요즘에 이제 천연 조미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뭐 다시마, 버섯, 새우, 버섯. 예. 네. 그다음에 그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마늘, 생강, 대파 이런 것들이 모두 천연 조미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더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네.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조미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먹는 만큼 보인다. 암 환자의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로 JTB 토닥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전문가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식이요법만 잘해도 암 치료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는 정말 그런 든든한 생각이 예, 드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암 예방 음식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암을 예방하려면 암이 왜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 식사에만 한정을 해본다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급격히 높아지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이, 나쁜 지방이 많이 쌓여서 염증이 자꾸 발생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산화 요소가 많은 아까 말씀드린 뿌리 채소나 십자가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건강한 지방을 위해서 오메가3 같은 그런 견과류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또 한국에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발효 문화가 발달이 돼서 네. 발효된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는 안 되고요. 균형 있게 드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동서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양배추는 세계 3대 항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요구르트, 양배추, 그다음에 올리브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날것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쉽게 살짝 데쳐서 이제 그 채소 양념장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요. 또 발암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해조류 같은 경우,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경우도 좋은 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군대 있을 때 예. 된장에다가 양배추 엄청 나왔거든요. 예, 예. 되게 싫어했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인 줄 몰랐어요. 그것만 잘 드셔도 소화기에는 굉장히 네.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식이요법만으로는 사실 병이 호전되지 않는 예.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거는 암을 본다기보다는 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 때문에 밸런스가 틀어지고 면역력이 틀어졌는지 그걸 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침이나 뜸은 이 틀어져 있는 밸런스, 그래서 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자꾸 체근해 드리는 겁니다. 네. 채찍질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항암 표준 치료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생기는 후유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한약을 쓴다든지 뭐 산삼이나 옷 같은 요즘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증된 것들, 안전한 거를 찾아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복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약을 예, 예. 보통 이제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양약을 드시고 그 드십니다. 중에 이제 보를 예. 한다든지 네, 뭐 네, 이런 네.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드시게 되는데 예, 예. 같이 먹어도 되는지 그게 조금 이 과정이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아서 내지는 수술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기 위한 내지는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한 양약을 드시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한약을 넣게 되면은 이 환자들이 먹어야 될 양도 굉장히 많아질 뿐만 네, 아니라 맞습니다.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에 이 한약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합성되어서 탕전되거나 환화되었을 때 항암제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 나라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암의 후유증을 도와주는 약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증폭시키는 약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상호작용에 대한 그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전문가와 전문 한의사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들로 좀 암 환자의 밥상 차림을 한번 구성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 환자분들을 위한 밥상을 제가 차린다면 저는 무지개 밥상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어떤 식재료가 항암 효과에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줄곧 드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각각 이렇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차려본다면 약간의 현미밥, 백미가 들어간 현미밥에 두부, 미역, 된장국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수육에 채소쌈을 하는데 된장은 반드시 염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살짝 쪄서 으깬 것을 된장에 넣으면 당연히 염이 낮춰지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밥상을 차리면 색으로 일단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식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할 것 보기만 해도 같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 예.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한식들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밥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 암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웃고, 이거를 5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오잘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암이 있든 암이 없든 누구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건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거나 한 가지 치료만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암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걸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차게 계획을 세워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 충분히 참조한 다음에 가신다면은 충분히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먹는 만큼 보인다. 암 환자의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로요. 한원주 원장님 그리고 김수인 교수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제대로 알고 먹으면요. 내일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보이지 않을까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JTB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